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장흥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올해 착공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발목을 잡은 것도 있지만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지자체의 안일함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호남권 최초로 순천 지역의 글로벌 웹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출신 웹툰 작가와 지망생은 물론 일반 시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어려움으로 전남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 등의 대출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전남 지역 대출 총 금액은 48조 1,727억 원으로 전국 대출 금액의 2%를 차지했습니다. 2년 전 교육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순천대가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특성화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장흥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연내 착공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발목을 잡은 것도 있지만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장흥군의 안일함도 여론의 문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장흥군이 전망한 것은 REC, 즉 전기 판매 가격 결정에 따른 착공 시기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용역이 지난달 30일자로 마무리돼 이르면 10월이면 발전소 건립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한 3개월 정도가 좀 딜레이 됐는데요.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차질 없이 좀 될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이 같은 예측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의 모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것. 현재 산업자원통상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8월 말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에 따른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진행하지 않을 경우 빨라야 내년 상반기 내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공 시기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8월 20일에서 말 사이에 나오나 봐요. 그거 나올 때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일제 스탑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여하이 고될지 스톱될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기 판매 가격이 결정되어야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펀딩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환경부 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MOA, 즉 기초계약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 사업개발 실시 협약 기간도 7월 8일자로 종료됩니다. 이 부분 역시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협약에서는 이제 심의에 의해서 좀 이렇게 가긴 하겠지만 사실 재체결한다든지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난 1년간 협약을 맺은 것 외에는 별다른 진행이 없는 장흥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 연내 착공까지 불발된 상황에 내년 착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승유창입니다. 호남권 최초로 순천 지역의 글로벌 웹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출신 웹툰 작가와 웹툰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작업실을 내어주는 공간입니다.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웹툰 기본 수업을 진행하면서 콘텐츠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장천동에 들어선 글로벌 웹툰 센터입니다. 센터 1층에는 수많은 작가들의 책과 일러스트가 전시돼 있고 또 한편에는 카페가 마련됐습니다. 2층은 강의실입니다. 시민들이 웹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직접 웹툰을 그려보고 작가들의 코칭도 받으면서 웹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등단 작가들도 글로벌 웹툰 센터에 입주했습니다. 작업실은 24시간 열려 있어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 달 내내 거주하더라도 임대료는 5만 원.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어 작가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집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작업실에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그런 마인드에서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뭐 시사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알 수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천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비롯해 관련 학과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웹툰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가는 중국. 순천시는 중국 유학을 준비하는 지역 작가 지망생을 위한 웹툰 산업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워낙 그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청년들도 중국으로 이렇게 진출할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 순천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콘텐츠 산업을 이끌 호남권 첫 글로벌 웹툰 센터. 작가 지망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시민들에게는 웹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콘텐츠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금부터는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교의 현실을 연속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지방대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급기야 문을 닫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년 안에 지방대학교의 절반이 사라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벼랑 끝에 선 지방대학교, 먼저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선택이 가능하다면 인서울 쪽으로 하지 않을까. (2018년) 개교 26년 만에 폐교된 강원도 동해 한중대학교입니다. 2017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27.3%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뽑는 학교에 학생들이 30명도 안 온 겁니다. 전 총장의 교비 횡령과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2013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던 학교. 지역에서 대학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지만 신입생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우며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북 남원 서남대와 경북 경산의 대구외대도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폐교됐습니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지방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생 수는 약 140만 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도권에 삽니다. 거기다 서울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마저 지역을 떠나면서 지방대 정원 미달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신입생 수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사설교육업체가 전국 4년제 대학교 205곳의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신입생 충원율 하위권 50곳 대학 중 80%가 모두 지방대학이었습니다. 20%의 서울 수도권 소재 학교는 종교대학이었습니다. 2023년 가면은 한 정원에 비해서 한 50개 대학이 없어져야 된다 소리를 하거든요. 지방에는 50개 대학 50%죠. 50%의 지방 대학이 폐교가 돼버리면 그 지방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결국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대학부터 순서대로 폐교될 것이라는 의미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학생들이 줄자 지역 대학에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유학생 모집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1학기에 유학생들이 대거 휴학하고 2학기 역시 휴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학교 재정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던 지방대는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정의 거의 99%가 학생 등록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은 서서히 하나둘 이렇게 소멸돼 폐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학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만들어 충원율을 채우는 꼼수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최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사립전문대 교수들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 입학생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짜 학생을 만든 이유는 바로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였습니다. 역량 평가의 주요 기준은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학들 1000명 이하라든지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들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평가 기준 자체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중심, 대학이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역 그 맞춤형 그런 그 정책을 피거나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학생들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지역대학교는 학생이 없어 점점 침체되는 상황. 지방대는 이미 위기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실제로 현실이 된 곳도 있는데요. 해운대구에 있는 전문대학인 동부산대학교는 각종 진통 끝에 사실상 강제 폐교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9년 해운대구 반송동에 문을 연 2, 3년제 사립대인 동부산대학교입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올해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84억 원에 달하는 자금 횡령 등 학사 비리가 적발되며 교육부로부터 내려진 시정명령 요구만 3차례. 재학생 수는 5년 전 2,600명에서 올해 470명까지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재정난 속에 학교 측은 지난해부터 사실상 잦은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학교를 사들이겠다는 인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수자의 자격을 두고 학교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고 교육부도 최종 인수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학교에 폐쇄 명령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제 청문 절차 걸치고 폐쇄 명령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8월 달에 특별 편입화. 근데 이제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행정 예고 상태고요. 학교의 위기는 지역 사회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의존하던 인근 상권에선 벌써부터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 학교 닫아보면 안 돼요. 문 닫아야 되지.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갖고 저 위에 문 닫은 데도 많고 우리도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학생이 영 없어요. 그러니까 타격이 많지. 우리가 전체적인 상인들이 거의 문을 닫고 막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송의 발전이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유동인구가 적고 또 폐교되고 있으면 여기는 좀 외진데가 돼서 또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참 어려운 그런 상태. 학령 인구 감소 속에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 부실대학들의 퇴출 위기. 동부산대학교의 존폐 결론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지방대학교의 현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남 순천대학교는 2년 전 교육부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위기를 맞았는데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죠. 순천대학교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한 대학으로 평가돼 위기에 직면했던 순천대. 이미지 추락은 물론 교육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 지원도 끊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순천대는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중점 분야를 좀 더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집중 육성 분야로는 첨단 부품 소재와 스마트 농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구조부터 개편했습니다. 첨단 부품 소재학과를 신설하고 웰빙 자원학과, 식물의학과, 생물환경학과는 농생명과학과로 통합한 겁니다. 최첨단 우리가 소재들을 개발하고 또 인공지능이 결합된 어떤 융합 부품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 지역 산업체의 발전에 기여하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스마트 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생명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다 해서 이쪽을 선택해서 전문가들도 지역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역 특수성을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을 하면 지역사회의 재생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성장은 다시 대학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력은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순천대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스마트팜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 사업에도 뽑혔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인재 양성이라는 돌파구를 찾은 전남 순천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어려움으로 전남 지역 소상공인과 가게, 기업의 대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한국은행과 통화금융통계 등을 통해 올 1분기 대출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남 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대출금이 증가했습니다. 대출 총 금액은 48조 1,727억 원으로 전국 대출 금액의 2%를 차지했는데요. 기업 대출금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고 도 평균 기업 대출금 증가세인 11.8%보다도 높았습니다. 특히 1월부터 5월까지 소상공인 신용 보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2.8%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대출금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도 평균 가계 대출금 증가세인 4%보다 높았고 가구당 부채 금액은 2019년 평균 4,765만 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204만 원이 늘었습니다. 순천 지역의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순천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행정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한 순천 지역 음식점은 환기와 소독을 자주 하고 손 소독제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종사자를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이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암군은 복지회관 11곳과 경로당 443곳, 공공체육시설 28곳과 월출산 기찬랜드 등 520곳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암군은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판단한 뒤 재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의 전월 대비 인구 감소율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흥군 인구는 64,336명으로 5월 말 인구와 똑같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사망 인구와 전출인 인구를 합친 수가 출생 인구와 전입 인구를 합친 수와 동일하게 나타난 겁니다. 고흥군은 온 연말에는 지난해 대비 인구 감소율이 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전남 지역 먹노린재 발생이 크게 증가해 벼재배 농가들의 적기 방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먹노린재는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월동해충으로 낙엽밑이나 말라 죽은 잡초 속에서 성충으로 겨울을 지냅니다.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논으로 이동해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빨아먹어 생육하는데 벼이삭의 반점이나 쭉정이를 만들어 벼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최근 조사한 결과 지난 겨울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21개 시군 7,797헥타르에서 먹노린재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전남 남해안에 비가 오기 시작해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기온 21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30도 이상 올라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27도 내외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목요일부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